네, 오늘은 양력으로 2026년 4월 1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6년 3월 2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병오년 임진월 임술일이 되겠고 일지는 임술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일간, 임수일간이 되겠고요.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진월이 되겠습니다. 항상 사주 볼 때는 일간의 특성과 월령의 특성을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자, 일간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되겠습니다.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가 양수인 임수가 되겠고요. 물성으로 비유할 때 대해수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바다라든가 강호수 같은 개념이죠. 상당히 방대한 개념의 수가 되겠습니다. 넓고 깊고 수량으로 따져서는 엄청 많은 양의 수가 되겠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신왕하게 되면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다른 말로는 충분지성이 있다. 자, 물이 뚝이 터지면 물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천하를 다 휩쓸고 내려가면서 엄청난 피해를 일으키죠. 그게 바로 충분지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수일간은 신왕했을 때는 저 물이 범람하고자 하는 충분하는 성질을 어떻게 잘 통제할 것이냐가 관건이 된다. 그래서 임수는 왕하면 무토로서 제방하고 그 다음에 병화로서 조후한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용신치용하는 법이 있고요. 자, 양수인 임수가 있듯이 그 상대되는 수가 있습니다. 음수가 있겠죠. 당연히 이거는 개수가 되겠고요. 내일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간단히 보게 되면은 얘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라고 하는 것은 진취적이고 동적이고 뭔가 좀 맑고 밝은 개념이라고 하면 음이라고 하는 것은 작고 정적이고 뭐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양수는 크고 넓고 방대한 개념이라고 하면 개수는 작고 맑고 깨끗한 좀 아기자기한 그런 수를 개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유할 때 우로수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우로수, 산 속에 있는 옹달샘이라든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 같은 개념이고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정수기에서 나오는 맑고 깨끗한 물, 그건 임수가 아니라 개수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임수는 양수인 임수는 왕하면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지만 개수는 음수인 개수는 아무리 왕해도 물이 범람할 우려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왕하다고 해서 무토, 기토, 관사를 막 들이다대면서 용신을 치용하게 되면 개수가 탁해지죠. 개수의 핵심은 어디 있다? 청징함에 있다. 그래서 개수는 왕하다 하더라도 관사를 보지 않고요. 그냥 병화로서 따뜻하게 조후하고 간목으로서 이렇게 왕한 개수의 기운을 설해서 병화를 생주해주는 구조로 가면 좋을 것이다. 물론 임수든 개수든 신약할 때가 없지 않아 있겠죠. 당연히 이때는 관살이라든가 이런 거 쓰기보다는 인성인 금이 있어서 뭘 해줘야 된다? 수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임수가 태어난 월령 진월이 되겠습니다. 일단 격국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이고요. 진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가 되겠습니다. 양대 양의 관계이면서 토가 수를 극하는 관계, 월지에 있는 진토가 나를 극하는 관계가 되니 저거는 편관 또는 칠살이 되겠죠. 그래서 임수가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편관격 또는 칠살격이 될 수가 있는데 진중에 있는 지장간 을목의 천간에 만약에 투출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뭘로 볼 수 있다? 상관격으로 볼 수 있다. 무토 을목이 같이 투출될 수 있겠죠. 이때는 을목을 가지고 격을 잡는 것이 아니라 본기인 무토를 가지고 격을 잡죠. 이렇게 되면 이제 칠살 편관격의 상관제사라는 구조로 간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문제는 말은 상관제살인데 을목 가지고 무토를 제하는 것은 이론상은 가능할지언정 을목 가지고 무토를 제하기는 좀 어렵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진월이라고 하는 계절, 토가 왕한 계절입니다. 그리고 포태법으로 보게 되면 수는 여기가 인묘지가 되죠. 묘지가 되죠. 묘지. 그래서 이제 수는 진월에 약하다라고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단 중요한 것은 임수가 진에 뭘 할 수는 있다. 뿌리를 내릴 수는 있다. 이게 시보다 통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묘월보다는 진월이 관살이 왕이고 묘지이기 때문에 진월의 임수가 인월이라든가 묘월의 임수보다 약할 것 같지는 아닙니다. 통근되어 있기 때문에 임수가 나름대로 인묘월보다는 나름대로 월령이 통근되어 있기 때문에 신약까지 뭐 그냥 완전히 신약하다라고는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임묘월처럼 그게 신약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래서 용신을 초용할 때 일단 임수 자체가 진에 뿌리를 두고 있으니 칠사를 뭘로 식신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것이 전혀 뿌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간목을 먼저 쓰기가 좀 어렵죠. 차후에 뭐 경금 같은 것으로서 이렇게 임수를 생해주는 것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진월은 여러분 많은 분들이 임묘하기 때문에 임수가 굉장히 약하다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점.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 뭐가 문제냐? 일지에서 술토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일지 있지 않고 시지에 있었다라고 하면 이건 진술충이 되지 않는 걸로 보는데 붙어 있으면 진술충이 되죠. 그러면 자, 진술충이 되면 많은 분들이 계고 이론이라고 해서 진중에 있는 계수가 튀어나와서 좋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이론들이 있는데 진술충이 되면 진중에 있는 계수 을목 그다음에 술중에 있는 신금 땅 속에 다 매몰됩니다. 그러면 임수가 진중 계수에 뿌리를 두고 있었는데 진술충이 되는 순간 임수의 뿌리가 날아가 버린 거죠. 오히려 이거는 살중신 경한 구조가 되어버렸고요. 이 연지에 오화 정제가 있으니까 좋겠다라고 보지 마시고요. 편제가 있으니까 돈을 벌겠다 보지 마시고요. 왜냐면 이거는 뭐가 됐다? 제살태왕이 됐다. 일간이 극신약해져 버렸기 때문에 진술충으로 인해서 뿌리가 없어진 겁니다. 극신약해져 버렸기 때문에 관살도 재성도 감당할 수 없다 되어 있고요. 임수가 비견인 임수가 월간에 있다 하더라도 이 임수마저도 진의 뿌리를 못 내리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일간을 도울 수 없다가 되겠습니다. 극신약의 제살태왕한 구조가 되어 있으니 생시에서는 뭐다? 반드시 일간 임수를 도와줄 수 있는 인성 또는 비견겁제를 얻는 것이 급선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진월생의 평관격 단 진중계수에 뿌리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러니하게 이렇게 술토를 받기 때문에 진술충이 되어서 뿌리가 날아가 버렸고요. 병호까지 있으니 아까 뭐가 됐다? 제살태왕한 사주 구조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좋다는 얘기일까요? 나쁘다는 얘기일까요? 신약해서 재성도 관살도 감당할 수 없다입니다. 월간에 있는 비견도 마찬가지로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일간을 도와줄 수 없겠다. 자, 생시 제일 먼저 경자시. 자, 자수를 얻었기 때문에 이 진토는 깨졌다 하더라도 시지 있는 양인입니다. 임수 입장에서 자수는 뭐가 되죠? 양인이 되겠습니다. 자, 임수 두 개의 뿌리를 뒀으니 일단 뭐 이렇게 임수가 뿌리가 없어서 신약한 것은 이제 면제가 되어 있고요. 경금이 이렇게 임수를 생하고자 하나 아까 말씀드렸죠. 진술충이 되면 술중에 있는 신금도 땅속에 묻혀버리기 때문에 경금의 뿌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임수를 생하는 구조는 그렇게 크게 공격은 없다. 단 자수 하나를 얻었기 때문에 그래도 임수가 어느 정도 연명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신축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축중에 있는 신금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죠. 축중에 있는 개수가 있습니다. 간신히 임수 두 개가 여기 뿌리를 두고 있죠. 없는 것보다 낫지만 그렇다고 해서 임수가 축에 뿌리를 뒀기 때문에 신왕해졌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토가 또 많아졌죠. 이걸 또 관사론잡으로 보실 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건 관사론잡이 되지 않고요. 아까 제살태양이라 했잖아요. 제살태양 하면 관사론잡을 논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계속 걱정되는 생시 이민시 아무리 천간에 임수 3개가 있다 하더라도 뿌리가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개수 가지고 왕세를 논하는 것 아니고요. 천간에 있는 것들은 반드시 지지에 뿌리가 있어야 되는데 뿌리가 진술충으로 해서 진중계에서 매몰되어 있으면 천간에 있는 임수 3개에 뿌리가 없는 것입니다. 나무가 있는데 뿌리가 없으면 그 나무는 어떻다? 바람에 넘어지고요. 곧 결국은 마르죠. 이거 임수 3개 있다 하더라도 흔적만 있는 것이지 말라 비틀어진 임수라고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묘시 마찬가지죠. 임수 개수 있다 하더라도 뿌리가 없으면 용도가 없겠다라고 하는 점. 갑진시 설상가상 진술충의 진술충 돼버렸죠. 간목이 있어서 토를 제할 것 같지만 이 간목의 뿌리도 진술충으로 인해서 다 날아가 버렸죠. 오히려 토다 목절이 될 상황이다. 좋을까요? 나쁠까요? 안 좋죠. 을사병호 정미시 대표적으로 병호시. 자, 이것도 제살태양입니다. 완전히 진술중이 임수 2개의 옆에서 병호가
토충으로 인해서 임수를 매몰시키고 옆에서 불기둥이 임수를 말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좋을까요, 나쁠까요? 역시나 좋게 볼 수 없겠고, 무신시 같은 경우에는 신금 하나를 얻었는데 이 신금 하나를 얻어서 임수 두 개가 뿌리는 얻었지만은 문제는 뭐냐면 진술중에 무토 투출하게 되면 여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좀 불안하죠. 그죠? 이거는 무토 투출된 거기 때문에 불안한데, 만약에 이렇게 태어났다, 남자로 태어났다, 개사가보일미, 이거 너무 힘들 것으로 생각되고요. 병신정유 같은 경우는 그래도 천간에 병정하라 하더라도 신유대운은 신유는 금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버틸 여력은 있지만 무술대운이 또 무시무시해 할 수 있다. 여명인 경우에 무신이 되게 되면 역시나 경신 신묘, 요건 남자보단 낫겠네요. 천간에 이제 그래도 경신금이 투출되어 오니, 자, 기축 대운 같으면 그래도 축토는 습토이기 때문에 임수 거기는 뿌리를 둘 수 있지만 그래도 마찬가지로 토가 왕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죠. 그다음에 무자대운 때 좌우충 되니까 이거 좋게 볼 수 없게, 원래 임수가 왕해져서 좋게 봐야 되는데 좌우충 되고 무토 다시 들어오면 이것도 좋게 볼 수는 없겠고, 정해대운 때 잠깐 좀 뭐랄까, 요 대운 10년간은 좀 평온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병술 대운 때 또 진술충 이렇게 돼버리죠. 을류갑신 대운 때 뭐 그 인성운이라 그렇죠. 그래서 이건 좀 불안해. 이 무토 때문에 제가 이건 좀 불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고요. 기옷이 마찬가지입니다. 유금은 그 수를 생각할 수는 있지만 임수 자체가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겠고, 경술시 마찬가지로 토가 너무 많은 것이 문제인 거고, 신해시 같은 경우에는 경자시와 마찬가지로 해수의 임수가 뿌리를 두고 뭐 뿌리가 있든 없든 간에 인성이 나를 생해 주려고 하는 구조는 가져왔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는 경자 신해시 정도여야 되고요. 신축시라든가 무신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불안한 면이 없지 않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